반갑습니다. 프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쪽집게도사 서쪽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서 들어왔어요. 재개발 투자에 들어왔고 10년 단위로 계속 서울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만 갈아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네. 재개발에서 서울에서는 웬만한 데 안 가본 데 없고요. 네. 재개발에 단계가 있는데 모든 단계를 다 직접 투자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전 투자 경험이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부동산 투자 지금은 재개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재개발 강의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꿈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네. 원래 저는 이제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 네. 저희 특이하게도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는 네. 저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은 특이하게도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집에 돈이 많군요. 돈이 많진 않습니다. 제 돈이 많진 않고 그냥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 지으세요. 그러니까 축산업이다 보니까 시골 깡촌에서 살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흑수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금수저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이제 화목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옷 입는 게 좀 재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입는 것도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 옷 잘 입는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좀 옷장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좀 고등학교 때 일찍 좀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이제 시급이 높은 데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나는 무조건 잘 되는 데서 왜 잘 되는지를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좀 어렸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뭐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최저시급이 제가 고등학교 때 20살 때 보면은 1,000원대 후반? 2,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시급이 높은데 근데 저는 시급은 낮더라도 무조건 잘 되는 데서 배웠어요. 옷가게에서 잘 되는데, 뭐 동대문 새벽시장 잘 되는데, 길거리 장사 잘 되는데, 뭐 디자이너집 잘 되는데, 그러니까 옷에 관련된 다 잘 되는 데서만 배우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잘 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좀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패턴을 보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봤더니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좀 일찍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했는데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뭐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비유했을 때 만약에 프랭기님이라면은 마라톤을 뛰어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런닝하듯이 템포를 조정하면서 네, 페이스를 일단 좀 조정하면서 조절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세웠냐면은 20, 30대를 갈아놓자. 내 20, 30대는 없다. 전력 질주. 전력 질주. 20대 되자마자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친구들 뭐 술 먹고 클럽 가고 나 이래야 돼.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잡, 쓰리잡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 20살 중반 때 이제 제 가게를 차려요. 보증금은 5,800만 원에다가 아르바이트를 모은 돈이에요. 5,800만 원으로 근데 안양 1번가에 차렸는데 이게 안양 1번가가 아무래도 번화가다 보니까 5,800만 원이라는 보증금으로는 이 번화가에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화가가 아닌 이제 C급지 입지에다가 차린 거예요. 뭐 이면도로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평수가 5평밖에 안 돼요. 옷가게인데. 작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 3팀 들어오면 꽉 차요. 옷가게가. 근데 많은 뭐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들도 제 거 인테리어를 해주다가 이거 학생 여기다가 옷가게를 차리면 어떡해. 저를 다 말리셨죠. 근데 저는 왜 자신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동안 옷가게랑 뭐 디자이너랑 동대문 새벽시장이랑 일을 해서 어떻게 옷에 대한 루트를 다 알고 있었고 왜 잘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만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5평짜리 옷가게가 대박이 납니다. 그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네.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이거를 손님 한 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1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옷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옷을 안 사더라도 뭐 나갈 때 적어놔서 혹시 어떤 옷 뭐 스타일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물어본다든가 해가지고 고객들의 연락처를 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 시장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기억한 거를 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음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검정색만 입어요. 아니면 나는 뭐 브이넥만 입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보내줬더니 사람들이 그 메시지 한 통에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셨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 한 분 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의 DB를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들어오면은. 들어온 사람의 네. 취향에 맞춰 사진을 보내줬다는 네. 거잖아요. 나가실 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혹시 취향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사진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연락처를 이제 양해를 구했고요, 미리. 개인정보 동의. 네, 개인정보 동의 구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은 예를 들어서 옷을 구경하고 있어요, 후링님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서비스로 그냥 양말 하나를 줘요. 그럼 후링님이 느끼기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 1,000원짜리 서비스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옷을 보고 있으면은 반팔 티셔츠 같은 걸 선물 줬어요. 옷을 안 샀어. 후링님은 심지어. 근데 반팔 티셔츠 주면서 이게 한번 입어보래. 그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티를 주지? 근데 느끼는 감정은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티셔츠의 원가가 2,5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느끼는 거는 10,000원어치인데 내가 원가는 2,500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10장이어봤자 25,000원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한 분 한 분을 완전히 다 녹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매장에 주말이면은 줄을 서는 거예요. 예, 음식점은 줄을 서잖아요. 근데 옷가게에 줄 서는 건 잘 못 보셨잖아요. 옷가게가 작은데 사람들이 줄 서. 왜? 제 이름이 우은재니까 은재 형한테 팔아줘야 된다고. 저한테 이제 서비스도 받고 했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옷가게가 엄청 잘 돼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었죠. 옷가게 시작하고 몇 년 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살 중반 때에 이제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아놓은 목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옷가게를 차려서 제 다음 스텝은 더 좋은 번화가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거 나는 입지에 불리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매장이 크면은 더 많이 팔 수가 있겠구나. 돈을 여기서 불리자 해가지고 이제 작은 5평짜리 옷가게에서 안양 1번가 최중심으로 이제 들어갔죠. 매장 핵심지로. 핵심도 들어갔고 들어가서 이제 핵심지에서도 제 단골 손님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이제 50평짜리 사무실을 크게 얻었어요. 50평. 쇼핑몰.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몰로. 온라인도 하자. 네, 온라인도 하자. 네, 그래갖고 이제 제 단골들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수천 명이 쌓인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천 명이 쌓였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 쇼핑몰 오픈했다고 연락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형 하나 팔아줘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결제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 오픈을 하자마자 첫 달에 이제 1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매출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사, 사업, 네, 이런 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5평짜리 시작했지만 더 좋은 입지로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쇼핑몰이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버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매장을 다른 전국 지점에다 내면서 의류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제 선택은 사업 확장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 그럼 내가 서울 부동산에 뭘 투자할 것이냐? 그건 서울 재개발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상업시장의 꽃은 꼬마 빌딩이라고 하지만 이 주거시장의 꽃은 재개발이거든요. 좀 난이도가 높고 네, 남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의 핵심지에다가 좀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 돈이 잘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서울에서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루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냐면은 잘 된 사람이 왜 잘 됐는지를 공부해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게 맞나? 나한테 성향에 맞는 건가?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건가? 라는 걸 파악을 하고 내 성향과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을 서울의 아파트들을 쭉 봤더니 수십 개를 보다 보니까 이러니까 재개발이 잘 됐구나 서울에서 얘는 아직도 20년 동안 싸우고 있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윤곽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잘된 재개발의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의 공통점과 비슷한 곳에 재개발을 내가 묻어놓는다고 하면은 수익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첫 투자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2010년, 12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 12년이면 안 좋을 때거든요? 네, 안 좋을 때. 근데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저는 일단은 충남 홍성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거의 이제 지금 폐교 직전이에요. 전교생이 10명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읍내로 몰리고 서울에서, 시골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제 안양 1번가에서 외곽에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안양 1번가가 경기가 죽으면서 안양 1번가가 이제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 상태가 안 좋은 적이 있어요. 그 시기에. 근데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 번화가도 사람이 줄어들고 C급지도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안양 1번가는 정사각형이 번화가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아요. 근데 C급지는 더 없어 사람이. 저는 비율적으로 같이 빠질 줄 알았어요.
일본과 번화가의 사람들도 빠지고 바깥으로 사람들이 같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중심지란 말입니다. A급지더라. A급지더라.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다. 무조건 내가 서울에서 재개발될 때를 빨리빨리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를 공주에 있는 거길 나왔는데 공주에 가면 충청도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홍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다 농사 짓다 왔거든요. 다. 네네네.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성이 네, 충남 홍성이 네. 이제 그런 곳인데 네. 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네. 성장을 하셨군요. 아까 마라톤 비유했던 것처럼 20, 30대를 정말 달렸습니다. 갈아 넣으셨네요, 진짜. 네, 갈아 넣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옷가게를 11시 오픈해서 10시에 닫았거든요. 근데 저는 10시 오픈해서 11시에 닫았어요. 1시간씩 앞뒤로 더 늘리고요. 그리고 11시에 일이 끝나면은 전철을 타고 안양에서 동대문 새벽시장까지 이제 가요. 새벽시장 가려면 딱 1시간 걸리거든요. 안양에서. 전철로는 한 50분 걸리고 걸어서 10분 걸리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새벽시장에서 또 이제 신상을 보는 거예요. 옷 떼와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돌아다녀요. 네. 거기 동대문 새벽시장 가지면 뭐 밀려오래, 두타, APM 해가지고 상권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를 다 조사한 다음에 신상은 뭐가 나왔고 트렌드는 뭐고 어디가 더 싸고 어떤 원단이고 다 조사를 하고 이 지금 트렌드가 어떻구나, 어떤 옷을 떼야겠구나. 남들보다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죠, 옷을. 더 싼 거래처에서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택시 타고 안양에 오면은 그때 당시에 2, 3만 원이었고 택시비가.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첫 차 뜰 때까지 5시 넘어서 새벽 첫 차 청계천에서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쪽잠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65일 중에 한 361일 일했어요. 명절도 안 쉬고 주말도 안 쉬고. 20대 30대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때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친구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네네네. 옛날에 그 쇼핑몰 하면 밀리오를 생각하면 네네네. 고객님 맞을래요? 했던 그 쇼핑몰의 네네네.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안양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하셨군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는 뭐 꾸준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 분위기? 네, 지금 전세가 아마 59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59주. 그리고 이제 60주를 넘어간다는 건 이제 거의 기정화된 사실인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일단 가장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들을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빌라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빌라 사기의 수요들이 이제 저가의 아파트들로 옮겨 붙으면서 또 저가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또 저가 또 중저가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지금 상승 밀어내기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살짝 뜨거워지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요. 사실 그랬으면은 거의 진짜 도산데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단기적인 전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사람들이 기대 수요가 있고 전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 올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한 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좀 투자하기에 길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좀 짧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무조건 이상으로 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뒤, 10년 뒤로 봤을 때는 서울 집값은 우상향에 제 어느 정도 재산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로 간다면 지금 사야 될까요? 저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10년 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 타이밍을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모아놓은 종잣돈은 있다고 하면은 이걸로 가장 어디가 저평가로 돼 있냐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돈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이걸 지금 그냥 잡아놓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출 이빠이 좀 땡겨서 신생아 특례든 뭐가 됐든 좀 대출을 끼고 거기 이제 앉아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서울 재개발 투자를 여러 개 하지만은 저는 지금 대출이 이제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레버리지 활용을 대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을 여러 개 끌고 가는 데도 되게 좀 편해요,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소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대출을 끌었는데 내가 뭔가 생활이 되게 답답해. 이래버리면은 뭐 투자를
한 자체가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힘든 투자 말고 내가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기 근로소득에 맞춰서 네,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대출이 없으시네요?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재개발은 보통 전세가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상가를 살 때 해봤는데 이 상가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상가가 아니고요. 지금은 상가인데 나중에 아파트가 될 상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되고 네. 요때 제가 영등포에 상가를 투자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현금 2억 그리고 상가 대출 2억 이렇게 해서 4억으로 매매가로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2억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이 하나도 없고요. 그거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가 만약에 금액이 오르면은 이 오른 전세금으로 하나를 더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서울의 빌라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빌라의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살 때 너무 무리해서 전세 가격만 올려놓지 않으면 주변에 투룸 전세가 시세가 만약에 2억인데 나는 시작부터 3억에 억지로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나간대. 그럼 나는 1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전세 가격이 예,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왜? 서울은 다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서울 사람이 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좋습니다. 제 꿈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서울 사람이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한 20년 살고 안양에서 한 10몇 년 살고 예, 서울 사람이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뭐가 제일 좀 좋습니까? 3년 살아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예, 저는 이제 아들, 딸 초등학생이 있는데요. 뭐 주말에 뭐 할까? 하다가 연극이나 보러 가자. 뭐 주말에 뭐 할까? 박물관이나 가자. 예, 주말에 뭐 할까? 현대백화점 가자. 뭐 할까? 뭐 롯데백화점 가자. 너무 이게 할 게 많아요. 갈 데가. 예, 주말 같은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앞에 뭐 나오면은 1분 거리 앞에 이제 편의점. 그리고 이제 뭐 5분 거리 앞에 뭐 롯데리아, KFC, 뭐 버거킹, 뭐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뭐 다 있어 햄버거가. 햄버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합니다. 다 있다 보니까 시골에 살 때는 그냥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어. 난 롯데리아밖에 없는 거였어, 시골에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롯데리아에서 그 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오니까 햄버거도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